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봤죠. 오늘은 우리가 이 연금 상품들을 직접 굴릴 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테일한 IRP와 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연금 상품의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내 노후 대비를 위해서 돈을 납입을 하고 굴리고 싶을 때는 IRP 그리고 연금저축, 개인연금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선택지도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노후 대비를 한다라는 부분은 같지만 세부적인 수수료나 담아갈 수 있는 상품들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IRP에는 위험자산 편입 비중에 제한이 있어서 70%까지만 주식과 같은 투자처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자산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나 인버스가 붙어있는 ETF 같은 경우엔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서 모두 투자가 안 되는 상품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수수료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IRP 계좌 같은 경우엔 ETF나 여러분이 펀드 가입하실 때 지불하는 보수 외에도 계좌 수수료라고 해서 IRP 계좌에 넣어두신 납입하신 금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건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0.3%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연금 상품들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쭉 가져가는 초장기 상품이고, 일반적으로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도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셔서 저렴한 곳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금 관련된 상품들은 금융회사에서 여러분이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증권사, 보험사에서, 그리고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 매월 소액씩 돈을 모아서 이걸 굴리고 나중에 나이가 든 후에 굴렸던 돈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그 방법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매월 여러분이 납입하는 돈으로 펀드를 살 수도 있고요. 적금을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갖고 있는 상품들은 금리 연동형 상품이나 예적금류 혹은 펀드들을 갖고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은행, 보험사와 비교해서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상품 라인업들도 많은 편이에요. 뒤에 제가 말씀드릴 ETF로 자산 배분을 하려면 연금 계좌에서 ETF를 매매할 수 있는 건 증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ETF를 통한 자산 배분으로 연금 자산을 굴리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트셔야 하는 겁니다. 이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계좌 이전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미 잘 모르는 상태로 돈을 납입하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이걸 증권사에 옮겨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 증권사에 있는 계좌를 반대로 은행이나 증권사로 옮겨 가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을 운용할 건지, 나는 조금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해보겠다, 혹은 나는 안정적인 금리 연동형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 같은 상품에 돈을 넣어놓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위험 성향을 파악하셔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운용을 할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얘기해보면요. 가장 큰 특징은 노후 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긴 기간을 가야 한다라는 거죠. 연금류가 자산 배분과 찰떡궁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따블을 내겠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변동성을 줄이고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금처럼 강제로 돈을 묶어둬야 하는 상품과 결합했을 때 굉장한 시너지가 날 수 있고요. 자산 배분을 1, 2년 해보고 수익률이 별로 재미가 없네 라는 생각으로 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연금 자산에 자산 배분을 접목시켜서 돈을 굴려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에서 주로 미국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구현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연금 계좌에는 미국에 상장된 ETF는 담을 수 없고요. 국내에서 거래되는 펀드나 국내 상장 ETF로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IRP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자산 편입 제한도 있어서 전체 내 IRP 계좌 잔고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치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산 배분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비중을 정해야 해요. 이 영상에서 자산 배분 레시피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있는 ETF들보다 종류도 적고 거래가 많이는 되지 않는 ETF들이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너무 복잡한 올레더보다는 좀 더 단순한 비율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르고 국내 상장 ETF도 최근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올레더로 구현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자산별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ETF에 투자할 것인지를 정해야겠죠.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는 네이버 금융에서 ETF 탭 가시면 리스트들 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리밸런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처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수 주문을 넣을 때는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금 자산과 결합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금과 결합했을 때는 여러분이 리밸런싱을 할 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처음에 일시에 납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주기적으로 금액이 변동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중을 다시 조절해 주는 리밸런싱 방식을 취했는데요. 연금 자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매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납입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연금이 붙어있지 않은 자산 배분은 예금식으로 큰 금액을 한 번에 담았다면 연금 자산과 결합한 자산 배분은 적금식으로 내가 적립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쌓이는 데다가 원래 운용 지시를 내서 투자해 놓은 금액의 변동도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어렵다 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적립식으로 자산 배분을 할 때도 여러분은 딱 두 가지만 정하시면 돼요. 납입 주기. 현금을 얼마씩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을 납입한 후에 내가 어떻게 돈을 굴려라 라고 운용 지시를 또 내리겠죠. 그럼 그 운용 지시를 얼마마다 내릴 것인가 라는 리밸런싱 주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월급에서 10만 원씩 돈을 납입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고 운용 지시를 내려야겠다 라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여러분이 매월 월급 받으시면 10만 원씩 연금 계좌에 이체를 해 놓으시고 1년에 한 번씩만 연금 계좌를 열어서 운용 지시를 내리시면 돼요. 첫 운용 지시를 내리는 시점은 연금에 가입하시고 1년이 지난 시점이겠죠. 그럼 이때 계좌를 열면 1년치의 연금인 120만 원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12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연구 포트폴리오를 꾸리겠다, 월레더를 꾸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한 비중에 따라서 ETF 혹은 펀드들 주문을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운용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 1년 동안 마찬가지로 매월 10만 원씩 추가 금액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2년째가 됐을 때 여러분이 연금 계좌를 열어보면 그동안 여러분이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셨던 현금 120만 원과 그 전에 운용 지시를 내렸던 돈이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120만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다행히 주식이 오르고 금융시장이 다 좋아서 130만 원, 140만 원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운용 지시를 내릴 때는 여러분이 그동안 납입하신 현금과 굴리는 금액을 모두 합산한
약 24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리밸런싱 시기부터는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 비중을 계산하실 때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준비한 엑셀 툴 댓글에서 다운을 받으신 후에 시트명 시뮬레이션 언더바 KOR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값을 입력하시고 내가 각 ETF를 얼마나 사고 팔아야 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KOR 시트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상장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국내 상장 ETF로도 구현 가능하도록 파일을 수정을 한 거고요. 사용법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목표 투자 금액과 현재 포트폴리오 부분을 확인하셔서 리밸런싱 하실 때마다 노란색, 연두색 부분 셀 업데이트 하시고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엑셀 툴을 사용해서 연금 계좌 실제로 굴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마찬가지로 다음 영상에서 실제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증권사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IRP 계좌에 넣고 운용 지시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사하고 잠깐 이제 추가 납입을 멈췄다가 최근에 돈 생길 때마다 납입하고 리밸런싱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연금을 자산 배분으로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